화면 나오나요? 아, 나오는구나. 아, 아. 이제 조금 많으신 거고. 여전히 안 나오네. 제대로 싱크가. 볼커님? 볼커입니까, 제가? 또, 뭐, 안 맞는데, 싱크로 왜 그래? 이걸 어떻게 맞추냐, 이게 문제인데. 한국 사람도 존나 깝깝해서 새로 뚫으신 유튜브 게시판에 글 한 번 적었다. 본커님 마음을 제가 읽음. 그렇죠. 뭐, 미개한 인간들이 많죠. 미개한 인간들이. 미개한 인간들이 많고, 정확히 쓰신 거예요. 정확히. 뭐, 거의 비슷한 문제의식을 갖고 계신 분들이 결국 제 채널을 보는 거고, 보면. 어제 방송을 강용수 그 KNL에서 하면서, 이제 뭐, 저는 뭐 댓글 이런 걸 이제 창을 보질 않고 그냥 라이브를 했고, 뭐, 거기 무슨 얘기가 있는지, 무슨 얘기가 올라온지 잘 몰라요. 그 다음에 이제 방송 이후에 댓글을 봤는데, 어, 사람들의 인식 수준이라는 게, 이게 보수 유튜버든 뭐 좌파 유튜버든 김호중이든 누구든, 결국에는 어떤 면에서 보면 그냥 팬덤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인 거고, 우리 사회 그 보수다 우파다 뭐 이렇게 하는 젊은 친구들이, 제가 전에도 한번 그런 얘기 했을 거예요. 이 사람들이 보수의 정신이랄까 아니면 뭐 저는 이런 거 사실 싫어하긴 하는데, 보수의 기본적인 특성, 그러니까 그 정도는 알고 내가 보수다 우파다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고 봐. 그러니까 그냥 좌파에 대해서, 아니면 안티 민주당이다, 안티 이재명이다, 안티 문재인이다, 안티 유시민이다, 안티 김어준이다 하는 게 곧바로 우파가나 보수가 된다고 보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사안에 따라서 사람들이 반응하거나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예를 들면 박문성이가 TV 나와서, 뭐 라디오에 나와서, 어디에 나와서 떠들어요. 그럼 그 사람이 좌파여서 그 사람의 관점을 좌파로 인식을 하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좌파든 아니든 그 사람이 하고 있는 행위와 방식을 분석을 해서 저 사람이 어떻다 하는 거를 분석을 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 박문성에게 저기 뭐지? 그 부여되어 있는 축구 전문가라는 타이틀을 전부 현혹이 돼서 박문성을 비롯해서 박문성 이하의 다른 떨거지들이 다 얘기하는 것들이 그냥 그 자체가 그게 되는 거예요. 그 정설이. 그런데 사실 제가 어저께 저는 뭐 자료를 많이 준비해 갖고 갔고, 그 대부분 이제 머릿속에 있는데 방송에다 혹시 막힐까 봐 노트북을 펼쳐 놓고 있으면서 이제 했고, 그 전에 사실은 방송을 몇 분 동안 하는지 몰랐어요. 제 앞에 주현철 외교비서관인가가 나온 출연하지를 몰랐고, 11시 반부터 제가 1시간 정도 하는 걸로 생각을 해서 그 1시간 분량을 준비를 했다고 봐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근데 이제 강용석 변호사 자체가 축구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그 방송에서는 오래 할 수가 없었어요. 오래 할 수가. 그러니까 제한된 영역에서 이제 강 변호사가 저한테 물어보는 식으로 약간 얘기를 하면 거기에 대한 답변이고, 그 답변을 그래도 살을 붙여서 조금 더 얘기해야 될 부분들 얘기한 것들이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사회에 좌든 우든 박문성이가 좌파에서가 아니라 박문성이가 특정한 인물을, 우리 사회의 특정한 인물, 특정한 분야의 특정한 인물을 어떤 식으로 공격을 하고
어떻게 그 사람들을 끌어내리려고 하고 어떻게 그 사람들을 감옥에 보내려고 하느냐 하는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그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사실은 박문성이가 좌파인지 우파인지 몰랐다 하더라도 '아 이 새끼는 좌파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그에 대한 대응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방송에 나오는 뭐 저기 뭐지 박문성이가 출연하는 방송들을 보면 아예 축구에 대해서 다들 모르니까 그냥 박문성이가 뭐 "첩회가 잘못됐다." 또 뭐 "홍명보가 잘못했다." 결과적으로 실패했으니까 사실은 공격하기가 더 쉬워졌죠. 예상했던 바고. 만약에 이게 공격했던 바 예상했던 바가 아니라 16 강에 가서 좋은 경기로 경기를 마쳤다고 하면 지금 같은 상황이 안 발생 안 했겠죠, 보면. 근데 이거는 기본적인 시나리오가 다 예상이 됐던 거고 늘 해왔던 걔네들이 했던 패턴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그 의미가 없는 것들이에요, 보면. 예. 의미가 없는 것들인데도 불구하고 보수다 우파다고 자칭 그래서 강용석 채널이다 어디 채널에서 예를 들면 강용석 KNL만 하더라도 구독자 65만 명이에요, 구독자가. 근데 구독자가 65만 명이 있는 데서 그거를 강용석이나 아니면 보수다 우파다 해서 이재명이다, 안티민주당이다, 안티문재인이다, 안티조국이다 이런 사람들이 들어오고 거기 부정선거론자 들어오고 그런 식으로 들어와서 있는 사람들이 그냥 다 한쪽에서 그 사람들조차도 한쪽에서 방송을 계속 듣고 있으면 세뇌가 된다는 거예요. 제가 좀 통탄스럽게 생각하는 게 그런 문제들이에요, 보면. 예. 야 방송 아까 방송 터지고 알림이 안 왔다. 방송 돌려봤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본인 생각과 다르다. 그러니까 본인 생각이 다른 게 아니에요. 그거는 본인 생각은 없어요, 사실은. 다른 사람의 생각인 거지. 그러니까 주입된 생각인 거지 사실 본인 생각은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물론 이제 개인이 얘기하는 거니까 그런 건데 물론 제가 거기 출연할 때 강용석 변호사가 축구를 잘 모른다는 한 가지 단점이 있고 두 번째는 거기에 들어와 있는 시청자의 평균 연령이 높다는 거, 보통은. 그리고 여자들이 많다는 거. 그런 내용은 사전에 인지를 하고 있어서 뭐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는 그 방송을 왜 필요했냐면 이제 그걸 기반으로 해서 제가 다른 쪽에도 나가서 뭐 저 같은 사람을 불러줄 수 있는 곳에 만약 있다고 하면 나가서 방송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난 여기 이런 데서 방송을 했었다.' 하는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뭐 진짜 친한 사람들은 거기 나가서 뭐 별 볼 일 있겠냐 아니면 괜히 뭐 그거 하는 것만 아니냐 이제 그런 우려를 해 주시긴 했는데 저는 상관이 없어요. 뭐 거기 나가서 뭐 달라질 거 있는 거 아니고, 보면. 다만 잘못된 것들을 축구와 리뷰도 마찬가지였어요. 축구와 리뷰도. 축구와 리뷰도 기본적으로 워낙 잘못된 리뷰들이 많이 판치는 세상이기 때문에 거기 뛰어들어서 그런 방식의 리뷰 아니면 그런 방식의 축구와 이해가 잘못됐다 이런 것들을 계속 얘기를 했던 거고 축구와 관련되거나 아니면 뭐 저처럼 한국 축구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 왜 그런 데 관심을 가지고 얘기를 하냐 박문성을 언급하느냐 기본적으로 사실이 아닌 내용들이니까. 정확한 팩트를 가지고 어떤 협회에 대한 문제를 지적을 한다. 그러면 제가 얘기할 게 없죠. 왜냐하면 사실이 그렇다고 하면. 근데 아무리 봐도 제가 봐도 사실은 아니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한국 축구 선수들이 역대급이다. 역대급 선수가 있죠. 근데 나머지 역대급 선수를 빼버리면 김민재, 이강인, 손흥민을 빼버리면 현재 대표팀 역대급이 돼요? 몸값이 42로 떨어지는데 48개 팀의 몸값이 42 수준으로 떨어져요. 그게 정확하게 한국 축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제외하고 한국 축구 잘한다, 역대급이다. 그냥 다 사기인 거예요. 그럼 손흥민은 이강인 그래도 김민재가 있었으니까 역대급이 맞지 않냐? 그렇게 주장을 해봐야 축구를 3명 갖고 할 수는 없거든. 일정한 수준 레벨에서 월드컵이라는 무대에서 경기를 하는데
잘하는 선수 3명만 있으면 이길 수 있어요. 잘하는 선수 3명과 못하는 선수 3명이 있어서 어느 정도 중간값이 나와서 평균 수준 이상을 할 수 있는 나라. 그게 이제 대표적인 일본인데 평균적으로 B급으로 유지되는 거. 잘하는 선수 3명의 나머지 7개 포지션이 구멍이다. 그걸로 성적을 낼 수 있냐고 보면. 안 되잖아요. 누가 봐도 그거는. 그러니까 같은 축구를 봤어요. 같은 축구를 봤는데 전술이 없다. 전술이 없다고 세뇌를 하면 같은 축구를 보고 있으면서 전술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경기를 보고 나서 해설자가 전술이 존나 훌륭하다. 저런 전술을 쓰고 있군요. 이런 전술을 쓰고 있군요. 하고 특정 장면에서 선수의 움직임을 부각시켜서 얘기를 하면 전술이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왜냐하면 모르니까. 컴퓨터 게임처럼 선수를 마음대로 어디로 사람이 뭐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저는 게임을 안 해서 아예 모르지만 게이머가 사람들을 마구 자기 편 선수들을 위치를 바꾸고 막 시켜가지고 특정한 전술을 구사할 수 있는 것처럼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축구는 그게 기본적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 감독의 영향력이라는 건 그래서 그렇게 없는 거예요. 축구에서는. 왜 감독이 빨리빨리 바뀌느냐 하는 거. 그 그 KNL의 댓글에 보면 이런 애들이 있어요. 아니 뭐 그럼 뭐 때문에 감독을 수백억을 들여서 임명하느냐. 수백억을 받는 감독은 극히에 한정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EPL의 감독의 연봉 순으로 본다 그러면 1위가 과르디올라다. 그럼 과르디올라 350억인데 브랜포드의 20위 한 감독의 연봉은 얼마나? 23억이에요. 연봉이 13배가 차이 난다고. 그럼 13배 차이 나는 연봉을 왜 그 사람은 13배 차이나 적은 연봉을 받고 있느냐? 그 사람이 맡고 있는 팀이 어떤 감독이 오더라도 브랜포드를 우승시킬 수 있는 건 상황은 아니라 이거지. 보면. 그러니까 23억짜리 감독을 갖다 놓고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 팀은. 예를 들면 과르디올라를 데려오기 위해서 235억이라는 350억이라는 연봉을 지급하기 위해서 과르디올라 우리가 데려오겠다. 브랜포드가. 그러고 나서 은행에 과르디올라와 구단 재산을 담보로 은행에 대출을 받아서 과르디올라 연봉을 지급을 하면 350억을 지급하면 현재 브랜포드 선수들이 리그 우승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구단에 한다 그러면 당연히 과르디올라를 데려오겠죠. 350억을 지급하고. 왜냐? 리그 우승을 하는 순간 350억은 아무것도 아닌 거거든. 벌어들일 수 있는 돈이. 그런데 왜 그렇게 못하느냐? 갖고 있는 자원의 질이 떨어지면 350억짜리 감독을 데리고 와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럼 왜 브랜포드라든지 그 위에 있는 하위 5개 팀의 평균 연봉은 20억을 조금 넘는 수준밖에 안 되느냐? 그 구단들은 자신들이 그 리그에서 갈 수 있는 포지셔닝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자원으로. 일부 잔류가 목적인 팀과 챔피언스 리그 나가는 게 목적인 팀과 리그 우승이 목적인 팀은 선수 구성과 사용할 수 있는 예산, 근데 범위가 다르다 이거지. 보면. 아주 상식적인 거잖아요. 그 우리나라 K리그 같은 거를 보면 어차피 씨바 있는 팀들이 쓸 수 있는 예산이 1, 200짜리 예산 가지고 지지고 볶고 하는 경기니까 감독이 뭔가 바뀌면 뭔가 대단한 것처럼 보이죠. 그렇게 맨날 드는 게 포이에스의 예고 뭐 이런 거죠. 보면. 예? 아니면 뭐지? 피딩크 얘기를 사람들이 많이 해.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 다 올드한 인간들이구나. 히딩크가 어째서 4강을 갈 수 있게 됐냐? 우리나라 대표팀이. 그거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 없다 이거예요. 왜 그때랑 지금이랑 다른지도. 히딩크도 마찬가지. 히딩크도 뭐 존나 근사한 전술이 있는 게 아니에요. 경기를 끌려다니면서 하는데 무슨 전술이 들어가냐고. 스페인전? 이탈리아전? 어디에 한국 전술이 고스란히 발휘가 돼서 이기냐고. 선수들이 체력적으로 잘 준비가 되어 있고 좋은 선수들이 뽑혀 들어와 있으니까 되는 거지. 경기가. 체력이 딱 떨어지는 순간 터키전, 독일전에서 그냥 무너져 버리잖아. 그나마 그 정도 버틴 이유 중에 하나가 체력 훈련을 해서 그나마 버틴 거였거든. 보면. 지치질 않고 맨 마킹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고 듀얼에서 밀려나가지 않고 그러니까 단기간에 걸쳐서 강력한 체력 훈련이라든지 이런 피지컬적인 측면에서의
강화 운동이 결국에는 단기 토너먼트에서 빛을 발한 경기들이에요. 전술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래서 히딩크의 저주라고 부르는 거야. 한국 축구는. 히딩크 이후에 그러면 히딩크만큼은 감독은 아니지만 히딩크의 성공 방식을 모든 감독들이 답습을 하려고 했을 거 아니야. 지난 24년간. 근데 히딩크의 방식을 답습을 한 13명의 감독들이 다 실패했다. 그러니까 그럼 이 사람들은 히딩크의 성공 방식을 몰라서 그런 거냐? 히딩크의 전술을 몰라서 그러고 히딩크의 전술이라는 거는 히딩크와 같이 일했던 정혜성이나 박항서한테 물어보면 다 알 수 있는 거고 선수들한테 물어보면 다 알 수 있는 건데 그 이후에 히딩크의 전술이 그 밑에 있던 심지어 베어백이 감독으로 왔어도 다 실패라 이거야. 왜 그러냐? 그게 그거를 먼저 설명을 해야지. 왜 히딩크로부터 우리가 배웠고 밑에서 코칭을 받았고, 에? 그 당시에 있던 수석 코치가 다시 대표팀 감독을 맡음에도 불구하고 성적이 안 나느냐? 그 이유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 그런 것들은 다 생략되어 있다 이거지. 보면. 지금 씨발 벤투가 감독을 뭐 지원했니? 이길에인가 뭔가 지원했니? 뭐 그렇게 해서 막 띄우고 있는데 그게 다 씨발 병신들이에요. 그런 얘기들 하는 것들은 진짜로. 벤투가 성공한 벤투도 씨발 한 번 실패했는데 4경기 1승하는 감독을 데리고 와서 5경기에서 1승하나 이제? 또 4경기 1승이야 32강. 그래 해봐야. 그렇다고 4년 보장해 줄 수 있나? 월드컵 60 몇 개 팀으로 늘린다 찬성해. 이제 찬성해. 보는 건 지겹긴 하지만 축구 경기를 그렇게 많이 보는 거는 뭐 그렇게 해서 하는 게 가능한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일본 2025년 2050년 단독 개최는 물 건너간 거야 그렇게 되면 62경기를 하게 되면 결국 한국, 일본, 중국 그 사이에 북한이 뭔가 좀 개방이 되면 북한에서 한두 경기 치를 수도 있는 거고 보면 우리나라의 사람들이 축구를 바라보는 시각이나 이런 것들이 완전히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몇몇 유튜버나 이런 거에서 뭐라 그러나 이 저기 뭐 정신이 도배가 됐다 그래야 되나 근데 바보들이 됐어요 뇌가 마비된 사람들처럼 보면 네이버 최강 궁수? 궁수? 국내파 선수들 실력이 솔직히 세계 최하위권이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아무도 안 한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비니가이님. 우리나라 축구계 선배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를 들면 이브라모비치가 예? 해설로 나와서 저거 뭐 잉글랜드 애들 벨링엄 하나 빼고 씨발 족도 안 뛴다 전부 다. 저 다 쓰레기들이다. 이런 얘기를 한다 이거지. 그럼 우리는 왜 안 하냐고. 외국엔 다 선수들의 플레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마두에케가 존나 형편없는 플레이를 한다. 예? 그런 얘기를 다 한다 이거지. 제가 경기를 망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왜 못하냐고 그거를 보면. 국내 선수도 퀄리티를 얘기 안 하는 게 문제예요. 아니 그러면 선수들의 퀄리티를 얘기 안 하는 해설자가 왜 필요하냐 이거지. 네? 선수들의 기술 수준이나 선수들의 기술 구사나 예를 들면 인사이드를 찾는데 인사이드를 깔아찼는지 인사이드를 말아서 줬는지 인사이드 회전을 줘서 줬는지 인사이드를 뜨게 줬는지 그럼 그걸 받는 애는 이동 컨트롤을 했는지 정확한 정지 컨트롤을 했는지 그 다음 동작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그걸 아는 애들이 아무도 없는데 무슨 해설을 하냐 이거야. 예? 김병지가 뭐 저기 뭐 어디 요즘 돌아다니는 짤 중에 아니 저 비전문가들 있는데 걔네들이 30m 인사이드 킥을 대해서 알고 있냐? 인사이드 찰 수 있냐? 그걸 알고 모르고는 큰 차이 난다 얘기를 했다가 문매를 맞아. 예?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현실적으로. 또 바보들이 아닌 이상에는 그런 상식 축구를 했는 애들은 지금 이런 데다 괜히 선수들이 뭐 수준이 낮다 이런 얘기를 했다가는 몸매를 맞아가지고 나가 떨어질 것 같고 축구부실을 운영했다가는 씨바 축구부실 문 닫을 것 같고 다 그렇게 겁먹고 나서 뒤로 빠져있다 이거고 그 존나 비겁한 새끼들 그 뭐 자본주의 사회에서 뭐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입을 닫고 있다 좋아 뭐 어쩔 수 없다고 봐요 그것까지도 뭐 내 목구멍이 포도청인지 씨바 뭐 그런 거 해가지고 내가 괜히 나서가지고
어? 내가 뭐 잘났다고 나서 가지고 가게 문을 닫아. 어? 내 축구 교실 망하게 할 일이 있나? 아니면 유튜버 하는 안정환이다. 김남일이다. 근데 괜히 이거 했다가 씨발 유튜브 채널 날라가거나 뭐할 가능성이 있는데 내가 왜 그래야 되냐? 방송 하차해야 되고 그럼 나 굶어 죽는데 다 그런 논리라 이거지. 거기에 겁을 먹고 씨발 말을 제대로 안 해. 제대로 나가서 이제 만약에 신문사인데 안정환이가 제대로 나가서 그 문제를 다투고 싶다. 실제 선수의 문제인지 감독의 문제인지 뭐 전술의 문제인지 뭐 거를 비전문가들과 다투고 싶다. 그럼 보기 나가서 제대로 다투면 오히려 나아. 논리적으로 완성을 거둬버리면 낫다 이거야. 본인들도 어중간하게 모르는 거야. 그런 거를. 예? 감독이 제일 중요하다. 감독의 승리의 20, 30%를 좌우한다. 미친 새끼들은. EPL의 평균 연봉. 예? 예? 선수들의 평균 연봉과 EPL 선수들의 그 다음에 EPL 감독 20개 팀의 평균 연봉이 거의 비슷해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선수 한 개 가치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최고 많이 받는 감독과 최하를 받는 감독 사이의 편차가 13배가 나기 때문에 그렇게 나지만 실제로 그것들의 평균을 내게 되면 비슷하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비슷할 거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K1 평균 연봉이 3억 4천 정도 되거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뭐 시민구단 이런 거 연봉을 뭐 고려하고 이러면 그냥 3, 4억? 5? 그 내외밖에 안 될 거예요. 그런 걸 비교하면 홍명보가 20억을 받았다 하는 거는 많이 받는 거죠. 그런데 한국 대표팀 감독의 평균 연봉이 연봉 책정되어 있는 연봉이 20억 수준이었다 그러면 20억을 주는 게 맞는 거지. 경기 수를 잡고 활동 시간이 적기 때문에 적게 줘야 된다. 그런 논리가 어디 있냐고. 예? 지금 제시 마치에 대해서 뭐 그 걔를 왜 안 됐고 홍명보를 됐고 이지랄 했나 했는데 제시 마치가 지금 카나다에서 받고 있는 연봉이 210만 불에서 280만 불 사이에요. 280만 불은 34억인가 가까이 돼요. 세전이나 세후냐 모르겠지만 아마 제시 마치가 한국에 요구했던 것과 똑같이 세후로 요구했을 가능성이 높아. 근데 카나다 입장에서는 지불 안 할 이유가 없지. 왜냐하면 호스트잖아. 월드컵에. 월드컵 호스트니까 월드컵의 성적을 내기를 바라서 높은 연봉을 지불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실제로. 홍명보의 연봉이 20억이다. 실제로 37억인데 세후 세후가 20억이다. 그것도 가능한 논리라고 봐요. 그럼 37억을 지급하면 당연히 축구협회에서는 리스크가 크죠. 만약에 그렇게 하고 축구협회가 숨겼다. 그런 사실들을 37억을 지급했는데 세후로 세전이 37억이고 세후가 20억이다 하면 축구협회는 욕먹어야 돼요. 속이려고 한 거니까. 처음부터 그러면 안 된다 이거지. 그리고 사실 홍 감독 정도의 수준에서 세후 20억 수령이다. 그거 자체도 문제예요. 그게 적다고 보진 않아요. 그러니까 적정 가격이라는 게 있냐 하지만 한국인들의 평균 감독의 연봉에 비추어 보면 많이 받은 건 사실은 보면. 왜냐면 K리그 수준보다 거의 4, 5배, 10배 가까이 차이 난다고 봐야 되니까 그렇게 되게 되면. 응? 음. 중간 광고 나갈 수 있습니다. 한국 축구 문제가 황희찬 세대, 김민재 세대까지는 진짜 몇 수 접어주고 그래 니들은 그나마 맨 남자라고 해줄 수 있는데 그 밑에 애들 보면 남자들이야 보이스들이 왜 이렇게 축구 선수 선발도 이렇게 개판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자원이 없어요. 제가 늘 얘기했던 거는 뭐냐면 자원이 없고 지금 우리나라 제 그 강영석 라이브 말미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축구의 문제를 지금 박지성이다 이영표다 이런 병신들이 나와가지고 뭘 떠든다 해도 소용이 없는 게 예? 제가 보기엔 다 병신들이에요 그냥 걔네들은. 왜 그러냐 한국 축구의 문제는 월드컵 성적이 나쁜데 월드컵 성적을 올리는 방법은 좋은 감독을 데리고 오는 게 아니라 향후에 좋은 선수를 길러내서 월드컵 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히딩크 좋아요. 어쨌든 히딩크가 뭐 있었다고 치자고. 그로부터 23년이 지난 지금 선수들의 수준이 발전을 했냐?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로는 상향 평준화 얘기를 하는데 나도 그렇게 믿고 있었다 이거지. 한국도 난 K리그 잘 안 보고 대표팀 경기 잘 안 보는 편이니까. 예? 근데 대표팀 경기 볼 때마다 K리그 구장 가서 볼 때마다 전혀 느낌상으로는
기술적으로 상향 평준화된 느낌이 없다 이거지. 뭐냐? 피지컬에 압도당한다 이거. 예? 제가 일요일 날 운동을 하는데 모 부산에 있는 모 대학교 골키퍼 1학년생이에요. 1학년생이 처음에 몰랐어요. 몸이 하도 좋고 혼자서 코너를 놓고 운동을 하고 있길래 같이 운동하자. 나중에 추억 게임 할 때. 나는 이제 걔가 현역 선수처럼 보였기 때문에 같이 운동하는 거 조금 애가 꺼리지 않을까 했는데 같이 하자 그래도. 근데 피지컬이 엄청 좋은 거야. 키가 188 가까이 되는 거야. 188 뿐만 아니라 상체가 엄청 좋고. 운동 근데 공을 차는데 애가 볼 터치나 이런 게 이상해. 아 이거는 아무리 봐도 내가 보기에는 현역 선수는 아닌데. 몸은 완전히 현역 선수인데 옷 입고 있는 것도 그러고. 몸이 신체 조건이 저렇게 좋은 키가 거의 190 가까이 되는 것처럼 보였으니까. 그런 피지컬을 갖고 있는데 패스라든 인사이드 패스, 인사이드 컨트롤에 그다음 패스를 내는 거 그다음에 가슴 쪽으로 종을 잡아 놓는 컨트롤 이런 것들이 뭔가 다 응상한 거야. 경기가 끝나고 나서 물어봤어요 그래서. "어디서 운동하냐?" "동의대학교 다닙니다." "몇 학년?" "1 학년이요." "너 포지션이 뭐냐?" 그랬더니 골키퍼라는 거야. 예? 피지컬이 어마어마하게 좋아진 거예요. 188 인데 본인과 같이 부모님이 옆에 나와 있어 아버님이 나와 있었었는데 그 대학교 1 학년의 신체 조건이 어마어마하게 좋은 데다가 부모님이 그렇게 세심하게 나와서 애 재활 이거 발목을 다 수술해 가지고 재활 운동하는 거라더라고. 그렇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경기장에 가거나 어딜 가면 선수들의 전반적인 피지컬이 엄청나게 좋아져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문제는 다시 뭐냐? 다시 기본기 부족이 문제가 드러난다 이거 보면. 그러니까 그거를 보면서 '아 얘가 포지션이 키퍼여서 그렇구나. 그러니까 내가 선수로 보는 눈은 틀리진 않았구나. 저렇게 해서는 분명히 필드 플레이어로서 성공할 수 있는 애가 아닌데 어떻게 공을 저렇게 터치가 저러고 패스가 저러냐.' 했는데 역시 필드 플레이는 아니더라 이거지. 그런데 골키퍼라고 하더라도 골키퍼 치고도 발밑이 좋은 편은 아니니까 보면. 저는 지금 뭐 모르겠습니다. 한국 축구에 뭐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뭐 하고 사실 거기에 실제로 혁신위를 뭐 하면 가동을 시키면 뭐가 달라지고 그다음에 회장 선거를 뭐 5천 명이다 아니면 더 많은 인구를 박지성이가 지금 나와 가지고 60일 내에 회장 선거하는데 60 일보다 더 길게 가겠다. 그 자체가 얘네들이 꼼수를 부르는 거예요. 물론 대한체육회 규정이 있기 때문에 회장 선거를 늦출 수는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정몽규에 대한 얘기들이 원래 이 두 번밖에 연임밖에 안 되는 거를 대한체육회 협의를 얻어서 사회까지 늘린 거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했던 새끼들이잖아. 예? 그럼 그 새끼들이 지금 와 가지고 "퇴장 선거를 60일 내에 해야 된다." 하는 거를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60일 내 후보를 만들 수 없다고 보고 대한체육회에 얘기를 해 가지고 선거 기간을 늘려 달라고 요구를 해서 기존에 있는 룰을 깨트리는 거는 뭐가 다르냐는 거야, 정몽규에 비해서. 어? 정몽규가 했던 편법이라고 지적했던 짓을 걔네들이 고스란히 답습을 하고 있다 이거지 지금. 이런 것들이 애새끼들이 아무리 우리나라의 축구 선수들이나 뭐 이런 애들이 대가리에 비었다는 증거인 거예요 보면. 이 말이 안 되는 짓을 하고 본인이 말을 하고 본인이 한 행동의 의미 이런 거를 모르는 거야. 본인들이 분명히 지적을 했거든 그 당시에는. 예? 아 정몽규가 왜 씨발 연임을 하는 사선을 하느냐. 대한체육회 본래 연임밖에 안 되는데 대한체육회 특별 규정 대한체육회 허락을 받아 가지고 할 수 있다고 해서 했다. 그러면 그걸 비난하면 안 되지. 자기들 입맛에 맞는 회장 고르기 위해서 60일 부족하다. 뭐가 부족해 60 일이. 예? 그것 때문에 정관을 고치고 대한체육회 정관을 고치고 왜 그 지랄을 하냐 이거. 그럼 다른 종목은 이게 우리나라 현실이에요.
왜 내가 걔네들을 좌파라고 하느냐? 개새끼들 하는 짓들을 전부 내로남불이기 때문에 그래. 다 내로남불. 본인들이 하는 거는 정당한 명분을 갖고 있다 이거지. 박지성은 좋은 회장을 뽑고 이참에 축구협회 정관을 뜯어 고쳐야 되기 때문에 그런 명분 하에서는 자기들이 하고 있는 숭고한 목적을 위해서는 저 방식, 수단은 어떻게 하더라도 상관없다는 거야. 보면. 예?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런 거를 짓을 벌려도 그거가 잘못됐다. 얘네들이 하고 있는 방식이 그럼 전과 다를 게 뭐 있냐고 지적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다 이거지. 그게 문제라고 보는 시각 자체가 없으니까. 혁신위가 들어서서 완장을 차고 내 아무것도 아닌 새끼들이 지네들끼리 씨발 혁신위를 만들었던 말든 그 뭔 상관이야. 그게 무슨 정부 조직기구다. 정부 기구도 아니고 뭐 대한체육회 산하 기구도 아니고 그냥 협의체들이다. 나랑 우리 비니가이님이랑 크롱님 만들어가지고 우리끼리 한국 혁신 축구 혁신회 하나 만들자 해서 만든 거랑 뭐가 다르냐고. 예? 거기에 대한체육회 직원 새끼 하나 들어와 있고 축구협회 직원 하나 들어와 있다 그래서 뭐 달라져요? 그 지가 뭔데 대한체육회 정관을 고치고 축구 하나 때문에 나머지 그 대한체육회 가맹단체 몇십 개가 있을 텐데 거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제도를 지금 마음대로 바꾸냐고. 예? 그냥 완전 아무 생각 없는 닭대가리 새끼들이에요. 이 판에 있는 애들이. 그러고 청문회 부르니까 이영표랑 박지성 발 싹 빼. 예? 나중에 뒤탈 생길까 봐. 다시 왜 그러냐. 책임질 일을 하기 싫다는 거야. 본인이 거기서 어떤 발언을 했다 나중에 책임질 문제가 생기면 좆된다 이거지. 그러니까 그런 자리는 철저하게 안 나가. 애새끼들이. 이권 다툼이죠. 이권 다툼. 거기에 이권의 다툼으로 들어가서 본인들이 얻을 수 있는 이권이 뭐가 있냐. 축구협회를 장악한다. 그게 본인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지. 예? 박지성이 어차피 하다가 그만둘 거고 이영표 같은 애들이 종교심에 불타서 신앙심으로 버티면서 뭘 할지 모르지. 그런데 기본적으로 한국 축구를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다 하나같이 앵무새 새끼들처럼 유소년을 발전시켜야 되는데 그 유소년을 어떻게 발전시킬 건데? 예? 유소년을 어떻게 발전시킬 건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새끼는 아무도 없어요. 유소년 단계, 어린 애들뿐만 아니라 청소년까지 가는 일관적인 시스템 속에서 걔네들을 많이 좋은 애들을 좋은 훈련을 갖춰서 올라와야지 다음 세대의 축구가 발전을 하는데 왜 지금처럼 한국 축구의 선수들이 일부 이강인, 손흥민 이런 애들 제외하고 왜 비슷비슷한 애들로만 꽉 차 있냐고. 저 수준이 낮은 애들로 보면. 결국엔 제대로 된 육성이 없고 육성이 없다는 뜻은 지도자가 없다는 뜻이에요. 지도자 없다 얘기를 하면 어떤 얘기를 하냐. 일부 지도자 새끼들은 전부 피라이센스를 얘기를 해. 우리나라 등록 선수 11만 명 중에 선수는 11만 명 수준인데 피라이센스를 갖고 있는 사람이 200명에 가까워요. 200명에. 그런데 일본은 피라이센스를 갖고 있는 사람이 700명 가까이 돼요. 우리 3배야. 그럼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니 씨발 일본 인구 우리나라 2배밖에 안 되는데 예? 일본은 우리 인구 2배에서 피라이센스를 갖고 있는 사람이 우리 3배로 많아서 우리보다 훨씬 많은 숫자를 보유하고 있는데 우리는 왜 피라이센스를 이것밖에 안 주냐? 왜 어렵게 주냐? 이지랄 한다고. 근데 우리는 가르쳐야 되는 고등학교 선수 아니면 협회 등록되어 있는 총 숫자가 11만 명인데 일본은 84만 명이라 이거야. 선수 숫자가 우리의 몇 배예요? 8배가 많아. 그 8배 많은 게 비추어 보면 일본의 피라이센스 숫자는 200개가 아니라 우리의 8배가 되는 1600명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그런데 일본은 700명 수준으로 유지해. 왜? 피라이센스를 갖는다는 거는 결국 최고 수준에 갖긴 하지만 맡을 수 있는 팀의 수준이나 일본이 장기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지도자 육성 시스템 좋은 지도자가 나와야지 그 지도자들이 유소년 시스템과 어렸을 때 유소년 시스템부터 프로까지 이르는 전체 라인에서 JFA가 추구하고자 하는 축구 철학을 계속 이입시키면서 장기적으로 선수를 육성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든다 하는 점에서 P 라이센스를 그 정도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제한을 하고 있어요. 일본도 똑같이 우리나라처럼.
우리나라는 200개의 라이센스를 갖고 있는데 그 중에 갖고 있는 애들 중에 뭐 일부 애들 이런 다 씨발 골대녀 가가지고 여자 축 애들 연예인들이나 가르치고 있고 일부 애들은 자기 P 라이센스 땄는데 가르칠 데 없다고 존나 지랄하고 있고 그 지랄하고 있다고. P 라이센스를 딴 최종 목적은 프로 선수를 맡을 수 있는 그 정도의 실력이다. 그럼 그런 실력을 가지고 지방에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가르치면 되지. 일본처럼. 그건 또 안 할라 그래. 내가 씨발 P 라이센스까지 땄는데 저 지방에서 어디 이상한 중학교 팀이나 초등학교 팀이나 가르쳐야 되나 이지랄하고. 그리고 P 라이센스를 더 많이 따게 해달라. 더 많이 따서 어디서 일할 건데 그래서. 예? 왜 그거를 정책적으로 그렇게 배려를 하느냐. P 라이센스를 갖고 있는 사람 중에 예를 들어 국가대표를 은퇴를 하고 어느 시점에서 그거는 단순하게 지원을 하고 응모를 한다 그래서 주는 라이센스가 아니라 이거야. 특히 한국은 또 P 라이센스에서도 AFC나 UEFA에 그러니까 AFC의 허가를 받아 승인을 받긴 했지만 별도 그 발급이 일본처럼 UEFA 수준의 승인 받는 수준도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한국에서 발급되는 P 라이센스는 대한축구협회가 컨트롤하게 돼 있다고. 발급 대상자와 그 인원을. 왜 그렇게 하느냐? P 라이센스를 결국 맡는다는 거는 K1, K2 27개 팀인데 27개 팀에 국가대표팀 포함했는데 인원 200명씩이나 있어. 그럼 200명이 자리 27개 자리를 가지고 다투는 세상인데. 예? 일본은 그래도 J1, J2, J3는 60개 팀이나 돼. 공식 프로팀이. 근데 우리는 맡을 데도 없는데 니네 굳이 P 라이센스를 따서 뭐 하냐 이거야. 왜 못 따게 해주냐 왜 못 따게 해주냐 그 지랄 하고 있지만 완전 바보들이에요 바보들. 아무 생각이 없어 아무 생각이 축구계에 있는 인간들은. 예? 내 씨발 뭐 한국에서 따기 힘들어가지고 해외 나가서 땄다. 이천수는 뭐 어? 나 따고 싶은데 면접이 40%라다. 그래서 안 된다. 되는지 안 되는지 어떻게 알아? 어? 그 누구는 특혜를 봐서 빨리 따겠다. 당연히 그렇지. 왜? 지금 예를 들어서 U23의 감독이 필요해 갑자기. 근데 작년까지 대표팀 선수를 하다가 대표팀 레전드로 있는 손흥민이가 39살로 먹고 은퇴를 했어. 근데 그동안 P 라이센스를 못 땄어. 그런데 손흥민이 지도자를 하겠다고 선언을 하고 나서 U23 팀을 맡고 싶다 이거지. 그럼 U23을 맡으면 국가대표팀이니까 이것도 P 라이센스가 필요하다 이거. 아니면 프로리그에 전격 스카우트해서 감독으로 취급했다 이거지. 젊은 감독으로. 어? 그런데 AFC 챔피언스 리그 나가려 그러면 P 라이센스가 필요해. 그 올해 예를 들면 감독으로 임명을 해서 우승을 해서 내년 시즌 챔피언 나가야 돼. 근데 P 라이센스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협회가 그 선수를 봐준다 이거야. 원래 그렇게 움직이는 조건이에요. 이게 맨날 며칠 P 라이센스 시험 봅니다 하고 공지한 다음에 다 시험 보러 오세요 한 다음에 교육시키 시험 봐서 합격하면 증서를 내주는 시스템이 아니라 이거야. 그 자체가. 그런 거를 전부 다 왜곡시켜 놨어요. 다 왜곡시켜서. 근데 그런 문제를 제대로 지적하고 아는 인간은 아무도 없음. 우리나라에. 이게 썩었다고 하면 협회가 썩은 게 아니라 이런 축구를 둘러싸고 있는 축구인들의 구조. 협회 내부의 카르텔이 문제가 아니라 축구 바깥에 있는 인간들의 카르텔이 썩어 빠진 거예요. 박문성을 위주로 한 시스템 자체가. 아무것도 모르고 떠드는 새끼들이. 아, 요 앞에 있는 모니터 글자가 안 보여서 이 라이브 이걸로 봐야 되나? 댓글을. 아, 이걸로 봐야 되겠네. 아, 이걸로 봐야 되겠네. 문제도 문제지만 점점 권위가 무너지는 것이 제일 문제다. 아, 뭐 본인들이 세우라 그러세요. 보면. 좌우할 것 없이 다들 비겁하다. 비겁하죠. 우리나라 언론의 보수를 지향한다고 하는 언론 자체들도 이런 문제들을 제대로 캐치를 해서
반대의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을 찾으려고 해도 반론으로 나서는 사람이 없어요. 축구회 자체.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하겠어요, 언론 자체가. 노트북 배터리가 문제가 있어서 진짜 공이 멤버들 겁나 의리 겁나 없음. 사명대사 원효대사의 심정으로 좌우를 다 둘러봐도 다 썩었다. 다 병신들이에요. 제가 무식이라고 썼지만 다 병신들이에요. 도와주지 못할 망정 등에 칼 꽂고 있다. 난 공평하게 좌우 얘기 다 들어봤는데 다 썩었다. 자기 밥그릇만 배울면 된다 생각하는 개돼지들이다. 원래 부정부패 시스템이 제일 원하는 게 EJ 서로 싸우게 하는 거. 진짜 세세한 사소한 것으로 해야 될 텐데 그냥 회장만 바뀌면 다 해결된다. 말이 안 된다고 본다. 더욱 소름 돋는 것 중에 하나는 아무리 언론이 따따붙어 썩었어도 국민들이 스스로 생각할 능력이 있으면 선도 쉽게 안 돼. 한국은 스스로 생각하는 국민들이 너무 없어서 더 한가. 제가 느끼는 게 이거예요. 광우병 사태, 최순실 사태, 뭐 윤석열 탄핵 다 똑같아요. 그냥 다 세뇌돼서 다 넘어가는 선정선동에 넘어가는 인간들이다. 보면 생각하는 걸 언론에 그냥 다 맡기고 아무거나 안 맡겨 어이없는 민주주의. 정확한 지적이에요. 비니가 아닌 얘기가. 이게 제가 느끼는 것도 똑같고 지금 현재 깝깝한 나라예요. 진짜 이거는 뭐 말할 필요 없이 깝깝한 나라. 이런 나라에서 뭐 한국 축구를 못 잔다. 그래서 제가 한국 축구를 기대를 안 하는 게 그런 거예요. 지금이야 뭐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건 한국 축구 잘 되라 뭐 이런 문제들이 아니라 한국 축구 아니면 감독이나 특정인을 성적이 나쁘다고 해서 그 성적이 나쁜 결과를 가지고 단죄를 하겠다. 이게 어느 나라에 가능한 거예요? 이게 조선시대도 이러진 않았을 거예요. 예? 지금 북한도 그러진 않을 거야, 최소한. 우리나라 사회가 자유민주주의 사회 무슨 뭐 세계 무역이 10위권의 국가다, 경제력이. 그런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에요. 그런 나라에서. 예? 근데 그런 문제를 지식인들이라고 하는 인간들조차도 제대로 얘기를 못 하는. 축구를 알고 모르고의 문제가 아니잖아. 내가 관심이 있으면 그런 부분은 약간만 들여다봐도 뭐가 잘못됐다는 걸 알 수 있는 것들인데 이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나라 지금 현재 4강에 가 있는 팀들은 왜 4강에 가 있냐? 그 팀들이 감독의 전술이 존나 좋아. 디데 데샹이 있고 뭐가 있고 막 스칼로니가 있고 뭐. 예? 스칼로니가 언제부터 전술의 왕이었어요? 디데 데샹은 언제부터 전술의 신이었냐고. 감독 생활 한 것도 몇 팀 되지도 않는데. 안 그래? 트랜스마크트에서 나오는 선수단 몸값 1위, 2위, 3위. 1위 프랑스 2조 3천억인가 그래. 2조 3천억. 그 다음 잉글랜드가 2조 정도 돼. 스페인이 그것보다 조금 떨어져서 1조 얼마 돼. 한국 얼마냐? 2,600원인가? 2,300원인가 밖에 안 돼. 평균 몸값은 얼마나 되냐? 그렇게 되면 한국은 92억에 2조 3천억의 선수들을 26으로 나누면 한 명당 몸값이 1,000억이 넘어가는 애들은 우리는 92억이에.
일본만 해도 177억이에요. 그 보세요. 지금 4강에 누가 가 있냐? 제가 옛날에 월드컵 관련해서 뭐 사람들이 4강을 어떻게 우승 누가 하냐? 우승은 모르겠지만 4강에 가는 팀은 결국 프랑스, 아르헨티나 뭐 스페인, 잉글랜드다. 그대로 됐잖아. 보면. 근데 이 중에 세 팀이 몸값 3위 팀이고 7위에 있는 팀이 아르헨티나는. 아르헨티나 사실은 메시 빼고 나면 그렇게 좋은 선수도 많지는 않으니까 보면. 그런 거를 데이터를 보고도 뭐가 잘못. 그러면 남하고 우리보다 몸값인데 어떻게 이기냐? 그래서 그런 헛소리 질들이 나오고 있어, 이 병신들이. 예? 42위 수준에 있는 나라가 그런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반대로 한국이 독일의 몸값의 8분의 1밖에 안 됐을 때 이긴 거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 그런 경우는. 예? 감독이 존나 뭐 전술의 천재 신태용이가 감독의 전술의 천재여서 그런 거예요? 우리 코롱님이 얘기하듯이 그냥 개돼지들이에요. 개돼지들. 개돼지들이 상한 나라다. 축구뿐만 아니죠. 뭐 정치건 뭐건 제가 보기엔 다 그냥 개돼지들이에요. 축구와 리그판도 마찬가지고. 네? 협찬 안 하면 해주면 씨바 좋아가지고 애들 황송해가지고 존나 빨아주고. 어. 그게 우리나라 수준이에요. 우리나라 수준. 일본이 재팬웨이를 선언했을 때 선수 육성만큼 중요한 것. 다시 말하면 선수를 육성을 하려다는 길러서 이뤄내는 거예요. 육성이라는 말이. 길러서. 길러서 완성된 형태로 만드는 건데 그 육성을 하려 그러면 모든 종류의 교육, 다시 말하면 18세 이하 모든 종류의 비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기본적으로 타율이에요. 다시 말하면 본인 스스로 길러지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서 훈육에 의해서 훈련돼서 길러지는 거예요. 그게 공부였던 축구였던 예술이든 뭐든. 그러면 그 훈육의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 결국 지도자예요. 좋은 자원이 있다 하더라도 좋은 지도자가 없으면 좋은 선수를 길러낼 수 없다는 게 일본 재팬웨이의 기본 핵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P 라이센스를 700명까지 늘린 이유 중에 하나가 일본이 좋은 지도자를 대량으로 배출하지 않으면 좋은 선수를 대량으로 얻을 수 없다는 게 기본이에요. 선수의 발굴 육성과 동시에 지도자의 육성, 이 두 개 정책이 같이 갔기 때문에 지금처럼 대량의 선수들이 유럽에 150명 가까이를 내보낼 수 있게 된 상황이 되는 거예요. J리그에 그렇게 많은 선수들 150명이 빠져나가는데도 J리그 수준이 떨어지느냐? 안 떨어진다 이거. 왜? 그와 같은 방식의 길러진 선수가 빠져나간 자리를 끊임없이 채우는 구조를 갖고 있으니까. 네? K3, K4 뭐 만들어 놓으면 뭐예요? K1하고 수준이 하늘과 땅 차이인데. 그게 우리나라 현실이에요. 그게 우리나라 현실. 지도자를 어떻게 길러내느냐? 예? 지도자 시험 가면 전부 다 그런다는 거 아니야. 서로 짜고 친다고. 물론 협회도 다 알겠지. 예? 자기결정을 우선 취득하는 게 목적이니까 어떤 식으로든지 편법을 동원해서 축구하는 새끼들이 다 서로 선후배 관계해서 시험 문제가 뭐고 예상 문제를 어떻게 하고 어떤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 누가 어떤 식으로 해달라 서로 다 짜고 친다는 거잖아. 예? 썩은 거는 축구협회도 썩었지만 그 축구협회를 바라보고 그거를 이용하려고 하는 일선 지도자 새끼들도 다 썩었다 이거지. 본인들이 그렇게 하면서 지도자 자격증을 따고 나면 추가적으로 더 공부를 하느냐? 우리나라는 서점만 가봐도 알 수 있어요. 한국인에 의해서 제대로 만들어진 축구 훈련 교과서, 텍스트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없어요. 예? 제일 번역하기 쉬운 일본어 번역은 간단하니까 일본어를 잘하는 애들도 웬만큼은 일본어 축구 정도 서적은 그림 많이 그려진 것들은 번역하기 쉬우니까
그런 번역책들만 갖다 번역한다고. 제가 보고 있는 코치스 뭐 하는 그 사이트에는 하드커버 책, 지도자 일선 지도 유럽에서 활동을 하려 그러면 최소한 활동할 거기에 필요한 지식을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하드커버 책, 보통 400페이지, 500페이지 되는 책이 16권 세트가 판다고. 그 책을 사고 싶은데 내가 지금 당장 그런 거 할 일이 없으니까 안 사고 있는 건데, 예? 그런 책을 번역을 해서 한국에 출간하거나 하지를 못한다 이거예요. 왜냐? 안 팔릴 걸 알거든. 어차피 안 팔리는 거를. 그러니까 선수들 자서전이나 이런 것만 갖다 판다 이거야. 왜냐? 일반 팬들이 보게. 물론 축구협회에서도 축구 관련된 기술 리포트를 계속 내요. 매년 매달 보면 축구협회 사이트 들어가면 보고서가 나와. 근데 쓸만한 게 하나도 없어. 쓸만한 게. 뭔가 젊은 지도자, 어린 지도자, 나이든 갓 고등학교 그만두고 축구 교실에 들어왔다. 갓 대학까지 선수 생활하다 그만두고 축구 교실에 들어왔다. 예? 그러면 뭔가 체계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그 연령대에 맞도록 애들이 공부를 하고 뭘 해서 할 수 있는 거 없다. 전부 씨바 유튜브 봐가지고 외국 거 어디서 비디오 이런 거 봐가지고 그거 갖고 와서 애들 가르친다고. 영혼이 없는 지도만 존나 하고 이거. 그것뿐만 아니에요. 성인들 대상으로 뭐 강습하고 뭐 한다. 가봐야 씨바 공 제대로 차지도 못하게 하고. 예? 누가 스레드 보니까 축구 교실에 나가서 축구를 보면 달리기만 존나 시키는데 이게 맞냐고. 달리기는 내 혼자 할 수 있는 건데 뭐 때문에 축구 교실에 나가서 축구를 배우기 위해서 축구 교실을 나가는데 축구는 안 가르치고 달리기만 시키냐 이거. 여기 계속 나가도 되냐? 근데 댓글에다가 나한테 오라고 공짜로 가르쳐 줄게. 그런 데서 씨발 배울 수 있는 기본 기술은 내가 공짜로 가르쳐 줄게. 자격증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지만 그 정도는 가르쳐 줄 수 있다 이거. 딴 거 있나? 같이 연습하면서 씨발 킥을 이렇게 차고 저렇게 차고 공 이렇게 잡아놓게 그것만 가르쳐 주면 축구 7, 80%는 해결되는 문제인데. 예? 콘 놓고 존나 이것저것 하면 뭐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 별 거 없는데 사실은. 우리는 우리 실력 이상으로 해외파 몇 명 덕분에 자아도취에 빠져서 그동안 제정신이 아니었다. 나라 축구판 자체가. 그렇죠. 그러니까 뭐 박지성이 맨유 같은 데서 활약을 하고 이어서 손흥민, 이강인 같은 선수들 이강인이 뭐 크게 활약은 없다 하지만 PSG 같이 챔피언스리그 우승한 팀에 가서 활약을 하고 있고 그런 과정들을 보고 축구 팬들이 다 예? 팬덤을 만들고 그 팬덤에 취해서 선수 애들이라는 것들은 축구 선수가 아니라 다 연예인 반 연예인화 다 되어 있고 아니 그런 애들이 나중에 은퇴하면 지도자로 가겠어요? 연예계로 나가지. 서령우처럼 얼굴 잘생기고 이런 애들 은퇴하게 되면 뭐 영화다 뭐다 해가면서 뭐 그거 안 하겠냐고. 허우대 멀쩡하고 얼굴 잘생겼고 보면 그게 수준이에요. 그게 우리나라 보면. 국내 감독 중에 선수들에게 돈 받고 선발 출전해주는 거 출전 보장해준 게 있나요? 너무 썩은 것 같다. 이거는 제가 노코멘트입니다. 요거는 제가 코멘트를 할 수 없어요. 네. 알고 있는 게 있긴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노코멘트예요. 들은 얘기들은 있어요. 들은 얘기들이 있는데 노코멘트예요. 아시겠죠? 분명히 노코멘트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뭐 제가 노코멘트라고 한 거를 뭐 어떻게 해석하시든지 하여간 그 부분에서 노코멘트예요. 무슨 뜻인지 본인이 잘 아실 거라고 봐요. 보면 노코멘트예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축구협회가 썩은 게 아니에요. 축구를 둘러싸고 있는 산업 자체가 다 썩었어요. 축구협회 축구교실 운영하는 사람들 애 하나 둘 받는 게 본인들의 수입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무조건 애들 잡아놓기 위해서 애들 잘한다 잘한다 그렇게 해서 부모를 다 노예화시켜. 근데
어떤 지도자가 나와서 하던 얘기하듯이 고등학교만 올라가게 가서 부모님들이 다 와 있는 상태에서는 애들에 대해서 기술 지도를 하면서 뭐라 그러지 못한다. 네? 축구 교실 가 가지고 애들 잘못된 거를 지적하고 뭐라 그러면 부모가 그 학교 그 보내겠어요? 그 축구 교실에? 점점 미쳐가서 점점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해가 되세요? 축구 교실에 애를 보냈어요. 근데 유치원에 보냈는데 선생이 애 존나 뭐라 그러는 거 CCTV로 확인한 다음에 그 따져 가지고 손해배상 청구하고 고소 고발하는 거랑 똑같다 이거예요. 예? 애 존나 뭐라 그러면 부모들이 다 들고 일어나 가지고 마흔들끼리서 이렇게 우리 애 존나게 뭐 욕먹었다. 저 코치한테 뭐라 뭐 애가 울고 불고 집에 와서 난리 났다. 그 엄마들끼리 쭉 서로 얘기할 거 아니야. 예? 기술 지도를 할 수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중학교 가도 엄마들 따라와서 훈련 과정 지켜보면서 뭐라 그러 저래. 네, 하나 얘기해 줄까요? 우리나라 한때, 예? 한때 우리나라 최고 고등학교 감독으로 군림한 사람이 있어요. 예? 근데 그 사람이 연습 경기를 한다. 어디 외부 팀 불러다가. 그러면 부모들이 다 와요. 왜냐면 그 학교 자체 고등학교 잘하기 때문에 그 잘하는 학교는 감독이 영향력이 있어서 그 대학교 팀 이런 거를 고등학교 팀이지만 워낙 고등학교 전국 최강이니까 대학교 1, 2학년 선수들하고 경기도 붙인다 이거지. 근데 그게 왜 중요하냐면 대학교를 부른다는 거는 대학교에 있는 감독 코치들이 온다는 뜻이거든.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뽑아 스카우트 해갈 만한 애들을 미리 보게 하는 거야. 그냥 단순 연습 경기가 아니라 그런 거는. 그러니까 그 어디 만약에 어느 고등학교가 고리대학하고 연습 경기 잡혔다. 하늘이 별 따기예요. 어느 고등학교나 어느 대학교 팀이다. 그런 팀이 고대, 연대, 한양대 이런 대학 축구 강호들하고 연습 경기를 잡았다. 하늘의 별 따기예요. 연습 경기 잡는 거 자체를. 그 주변에 온갖 인맥을 동원해서 로비를 해야만 잡을 수 있는 거야. 그렇게 해서 경기를 잡으면 부모들이 다 오는 거야. 전국대회 결승전 하듯이. 응원하듯이. 예? 지 아들이 그 상대방 대학 감독 코치한테 잘 보이게 눈에 띄게 제발 그거 빌면서. 그런데 그렇게 쫙 부모들 와 있는데 그 고등학교 감독은 경기 중에 플레이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쫙 보고 있다가 불러. 경기 중에 불러. 예? 불러서 그 많은 사람들 보는 데서 싸대기를 때려 선수들. 그래도 아무 말도 못했어요. 물론 그게 바람직하다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잘못된 방식이죠. 잘못된 방식인데 최소한 감독의 권위가 살아있어서 그 팀이 어떤 식으로도 유지는 됐다 이거지. 지금은 완전히 달라져서 부모가 밖에서 보고 있는데 감독이 애를 불러서 싸대기를 때린다. 그냥 씨발 바로 영상 찍어서 유튜브 인스타에 다 올라간다. 어디 제보하고 그 학교 끝장나는 거예요. 카메라가 좀 감시하고 있거든. 지금은 그런 판이 된 거예요. 아마 이런 나라는 전 세계에 없을 거예요. 이런 나라는. 좋은 지도자가 제대로 된 지도를 할 수가 없어요. 예? 뭐라 그러지 않고 어떻게 고쳐요? 나쁜 습관을 갖고 있는 애들을 계속해서 뭐라 그러고 잔소리를 해서 고쳐서 좋은 선수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안 한다 이거. 그냥 시간만 때우면 되고 기본적으로 자기들이 준비한 프로그램만 수행하면 훈련은 끝이야. 그 훈련을 통해서 뭔가 본인 선수 개인의 능력을 발전시키거나 향상시키는 거랑 상관없어지는 구조로 간다. 이거. 신분생 같은 애들도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요. 본인이 축구 해설을 하고 선수 생활 한 것까지는 좋은데 본인은 지도자를 한 적이 없어. 예? 신문선이가 축구를 잘하는 선수인 것도 알고 해설을 잘한 것도 알고 예? 관련 학위를 취득해서 교수 짓을 하고 있는 것도 안다 이거야.
근데 본인은 지도자 생활을 한 적이 없어. 본인이 지도자 생활을 제대로 한 적이 없으면 지도자들의 세계에 대해서도 신문사는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요. 홍 감독이 어떤지 저쩐지 이런 식의. 본인이 축구에 다 아는 것처럼 얘기를 해. 축구학을 가리키는 거랑 현장에서 선수를 지도하고 가리키는 거. 특히 프로 선수 레벨에 있는 선수를 시즌 전체를 운영을 해가면서 팀을 매니지먼트 하는 거는 전혀 다른 문제예요. 보면. 모르면 얘기를 안 해야지. 모든 거를 다 아는 것처럼. 결국에는 신문선도 또 차기 회장 노리고 나올 거 아니야. 그 뻔한 건데. 그거를 노리기 위해서 지금 씨바고 나 다른 유튜버들하고 계속해서 엮여가면서 어? 이제 또 그걸 트렌드를 읽은 거지. 아, 추세가 내가 저 축구협회 회장이라 한번 해봐 하려 그러면 쟤네들 문성이다, 형욱이다, 이스타야다, 누구다 이런 애들하고 내가 전문가다 뭐 이런 새끼들이랑 다 엮여서 쟤네들하고 같은 그 배를 탈 수 있어야지 내가 회장하는구나. 그거예요. 왜 인원수를 늘리냐? 네? 선거인단 인원수를 왜 늘리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같은 투표 1인 1표 제도가 맞는지, 대한축구협회 돈을 내고 그 협회 가입한 사람들, 그래서 정회원의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 그냥 등록되어 있는 애들이 1인 1표로 동일한 표를 행사한다는 게 말이 되냐고. 얘 동일한 표를 할 거면 니네도 연간 500만 원 내건 300만 원 내건 내라 이거야. 투표할 거 하고 싶으면. 네? 협회 운영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인간들이 들어와가지고 해당 선거를 한다. 말이 되냐고. 이게. 1인 1표제가 존나 평등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전혀 평등하지가 않아요. 협회에서는. 정회원과 준회원을 나눠놓고 등록한 사람들과 정식으로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들 사이에 아무런 그 차별이 없다. 그럼 씨발 정회원은 뭐 때문에 돈을 내고 정회원 노릇을 하냐고. 누구든지 대의원이 될 수 있고 이사가 될 수 있고 의원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이제는 인기 투표로 정해지는 거예요. 추세가 현장에서 코치하고 감독하고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방송 나가서 국민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만 하고 한번 쓴소리 하는 게 올라가는 지름길이다. 박문성 위원장, 박지성도 위원장. 그렇게 해봐야 축구 발전이라는 건 상관없어. 시간 지나면 다 단죄돼. 시간이 지나면. 지금은 그럴지 모르겠는데 결국 요즘 젊은 세대, 지금 우리 여기 글을 쓰시고 계신 라운지 초심자입니다. 크롱님이다. 아니면 비니가이님이다. 시간 지나면 다 어딘가에서 소리를 또 내게 될 거고 얘기를 하게 될 거예요. 그런 것들이 모여서 걔네들이 한 오류, 실수 이런 것들을 다시 단절할 수 있는 어떤 시기가 올 거예요. 보면. 박지성? 쓸모없어요. 내가 박지성 맨유 아시아 마케팅용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봐야 사람들 이해 못해요. 왜 그 시절에 박지성이 맨유에 스카우트 했는지, EPL의 사업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출범 이후에 왜 아시아 투어를 하는지, 왜 이나모토를 등정파우를 데리고 오고 다 그 짓을 했는지를. 동방저우구나. 예? 믿고 싶지 않을지 모르지. 하여간 우리나라 사람들 뭔가 이 축구든 뭐든 제가 보기에는 근원적으로 뭔가를 발전시키고 뭔가를 아이디어를 모아서 뭘 하고 하는 것 자체는 기대하기 힘든 구조다. 보면. 그렇게 느껴요. 그러니까 협회가 어떻게 뭐 누가 회장이 되건 뭐 되건 지금만 보시라고요. 만약에 협회 회장을 또 기업인이 한다. 예?
대기업 회장이 한다. 그러면 청문회 불려 나가야 돼. 대표팀 성적에 따라서 자칫 잘못하면 청문회 불려 나가야 돼. 지금 삼성 이재용은 감옥 2번 갔다 왔나? 김승현도 갔다 왔죠. SK 최태원도 갔다 왔어요. 그렇게 대기업 회장이 삼성전자처럼 우리나라 법인세 전체 20%를 부담하고 담당하나? 초일류 대기업의 회장도 감옥에 가는 나라인데 청문회 불려 나가는 거를 좋아하겠냐고. 대표팀 감독을 그럼 해외 사람으로 해야지. 일본처럼 플랜을 짜는 건 불가능하다 이거. 100년 구상? 10년 구상도 안 된다 이거. 10년 구상도. 저지랄 떨어봐야 1, 2년도 안 가요. 저 1년도 안 가. 저지랄 떨어봐야. 32개 뭐 48개국에서 만약 62개국으로 간다. 그러면 지역 예선이 의미가 없잖아. 좋은 감독을 뽑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진짜로 월드컵 본선에서 어떤 결과를 얻느냐 하는 게 최종 목표가 돼야 되는데 과연 그런 목표가 설정되느냐 이거지. 48개국으로 확대가 돼서 예선 통과가 굉장히 쉬워졌다. 한국 입장에서는. 그러면 그에 걸맞는 어떤 시스템의 정비가 있어야 된다 이거지. 본선에서 어떤 경쟁력을 갖출까 하는 그 플랜 자체가 부재하다 이거. 그 플랜 자체가. 그런데 무슨 외국인 감독 이기를 데리고 왔다, 벤투를 데리고 왔다, 뭘 데리고 왔다. 유소년 시스템부터 어떻게 챙기냐고 걔네들한테. 예? 일본이 왜 하지메 같은 사람을 그 10년 가까이, 9년 가까이 고용을 하느냐. 그거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는 인간들이 없어요. 보면. 자, 오늘은 어이구 라이브를 막 그래도 좀 시간 했죠? 1시간 넘게. 1시간 넘은 것 같은데 이거는 뭐 러닝타임도 안 보이네 잘. 얼마나 했지 내가? 이 프리 지지직은 뭘 잘 알 수가 없어. 방송 1시간 8분 했구나. 1시간 8분 했는데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내일 또 내일은 시간이 될까? 내일 원래 저녁에 영화를 보러 갈 생각이어서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시간이 되면 내일 하고 내일은 조금 바쁠 수도 있어요. 요 며칠 계속 어쨌든 뭐 나름 바빴기 때문에 근데 라이브는 옛날처럼 취직을 통해서 하는 거는 지금도 근데 이거 계속 싱크로라 그러나요? 제가 말하는 거랑 방송이 나가는 거에 시차가 계속해서 어 김정은 위원장 역시 우리 비니가 재밌어. 위원장은 위원장이죠. 예. 어, 뭐 취직을 통해서 라이브 오늘 원래 이제 저쪽 그 있던 유튜버 서브 채널에다가 공지를 하고 하려다가 안 했고 여기 지금 사전에 공지하고 이런 거 잘 몰라요. 그래서 취직은 뭐 그냥 열었을 때 들어오시는 분들 계시면 같이 하고 원래 제 라이브라는 게 뭐 그렇게 해왔던 것들이니까 크게 뭐 어떤 폼에 저기 뭐지 구애받지 않고 하는 거 있기 때문에 뭐 어, 그냥 유튜브 하면 안 되냐? 또 삭제될 거니까 어차피 또 누군가 신고하고 하긴 할 거예요. 굳이 뭐 그런 번거로움을 계속 할 필요가 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요 지금 이 싱크로 안 맞고 이런 것들만 조금 개선해 하게 하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보는 거가 중요하기도 하지만 제가 유튜버가 삭제되고 나서 여러분들 댓글을 보고 느낀 거는 라이브를 의외로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다 하는 것과 그 라이브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항상 제가 느끼기에는 물론 이제 주제가 좀 보편적으로 넓어지면 전체 조회수는 좀 많긴 했지만 굳이 그런 조회수다 이런 거에 제가 목매일 필요는 없다고 봐요. 그래서 뭐 여기도 어떤 공지 시스템이 있다라든지 이런 건 제가 잘 몰라서 잘 못하는데 썸네일을 바꾼다는 건 오늘 알았어요. 그래서 축구화 집어넣어 썸네일을 해야 되나 하여간 뭐 그걸 집어넣어 보긴 했는데 어,
하여간 요런 식으로 그냥 소소한 재미들 같이 비슷한 생각 갖고 계신 분들끼리 모여서 놀고 떠드는 수다방. 원래 유튜브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선 이해해 주시고 유튜브 쪽은 뭐 계속 테스트를 해 보긴 할 거예요. 삭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 뭐 계속 이의 제기를 하고 있으니까 저는. 근데 이의 제기를 해서 살린다고 하더라도 과연 그걸 계속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고민은 남아 있어요, 아직까지 보면. 홍경인도 홍씨구나. 우리들의 일그러진 한국 영화 생각남. 유튜브 새로 파신 채널 내서 방송하셔도 괜찮을지 정중 여쭤봅니다. 새로 판데도 결국에는 지금 우회 채널이라고 부르는 건데 그렇게 되게 되면 그게 AI가 추적을 하나 봐요. AI가 추적을. 그러니까 AI가 추적을 해서 원래 삭제된 사람이 이 방송에 계속 나와서 한다 하면 AI가 추적을 하는데 그 추적의 방식이 굉장히 그 예리해요. 그러니까 이메일과 이메일 연동 그다음에 심지어 핸드폰에 동일한 핸드폰에서 로그인을 해서 방송을 하는데 동일한 그 뭐지? 노트북에서 하는지 그 IP 추적까지 다 하는 시스템 그러니까 그런 걸 보게 되면 '우리가 사는 삶에 비밀이라는 게 없다.' 소위 말하는 '개인정보가 보장이 돼 보호가 되지 않는다.' 하는 느낌을 받죠. IP까지 다 추적해 가지고 그다음에 연동되어 있는 복구 계정 이런 것들도 다 결국 함정이 있는 거예요, 구글에서 머리 좋게. 그러니까 제가 요런 거를 겪어보면서 느낀 게 그거예요. 복구 계정을 어떤 계정을 쓰거나 하더라도 결국엔 두세 개의 계정이 겹칠 수 있으면 그것도 추적 시스템으로 사용한다는 한다는 거거든요, 구글에서는. 그러니까 뭐 왜 채널을 만들어서 한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채널이 다시 삭제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과 근데 어떤 사람들은 뭐 계정을 7개를 만들었는데 그중에 2개가 없어졌다. 그리고 나머지 2개는 살아있다. 이런 분도 계세요. 근데 그 경우에 보면 이제 채널을 개설한 날짜 다시 말하면 채널이 삭제된 이후에 개설한 채널에 대해서는 우회 채널로 삭제가 되는 경우가 있고 그 채널 이전에 만들어서 있던 채널들은 그대로 존속이 된다 이런 얘기도 있어서 그게 어떤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저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아직 확신이 없기 때문에 지금은 조심스럽게 그 채널을 보고 있어요. 근데 누군가 그런 전문가가 있어서 알려주시면 뭐 그쪽 현재 있는 서브 채널을 본거 채널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봐요. 보면. 예, 유튜브가 훨씬 편리하긴 해요. 보면. 음. 아 미톱 제트레이 리뷰 일부러 천천히 하고 있음. 하나씩 하나씩. 영상 많이 안 올리고. 왜냐하면 인스타 쪽에 내가 주로 영상을 올리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험멜이 요것도 아마 리뷰가 될 거예요. 근데 일본 쪽에서 나오는 축구화들은 제가 다 리뷰를 하는 편이니까 이 올라있는 험멜 보라트 프로 올드스쿨 버전인데 요것도 아마 리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해서 리뷰가 계속 조금씩 이루어질 거다. 예. 고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다들 비가 오죠. 계속 비가 오고 하는데 건강 유의 잘 하시고 그다음에 뭐 리뷰 이런 거는 일단 인스타 쪽에서 리뷰가 먼저 올라가고 그다음에 고것들이 한 번씩 또 제 유튜브 서브 채널에 올리면서 반응을 보긴 할 거예요. 대신에 이제 뭐 제 얼굴 이런 것들은 이제 최대한 배제시키고 하게 될 것이고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누군가 또 계속 지속적인 신고를 한다. 삭제된 애가 여기서 한다 이런 신고가 들어가게 되면 아마 안 될 거예요. 보면. 왜냐하면 이제 신고에 의한 것들 그러니까 유튜브 자체 메커니즘에 의해서 뭐 가이드 위반이다 이런 건 모르겠는데 제 경우 삭제 원인 자체가 제3자 신고에 의한 거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은 고려 안 할 수가 없어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재밌는 시간 같이 갖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을 꺼야 되는데 어떻게 끄는지도 잘 몰라요. 방송 종류 버튼이 어디 있는지를 모름. 이거는. 프리즘에 들어갔을 거나. 아 그렇